안녕하세요. 한미세금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인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정은 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모든 세금의 과세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거나 투자, 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한국 세법입니다. 한국소득세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일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그 외는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주소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생활관계의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즉,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직업상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는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근무지가 있고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장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가족이 한국에 살고 있고 직업 자산 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거주가 예상되면 주소가 국내로 인정됩니다. 심지어 해외 항공사 승무원이라도 가족이 한국에 있고 휴가 때마다 한국에 머무른다면 주소는 국내로 간주됩니다. 반면 거소는 주소지 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핵심 기준은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렀는지입니다. 연속일일 필요는 없고 관광이나 치료 목적의 일시적 출국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단순히 친척 경조사 참석을 위해 단기 입국했다면 그 기간은 거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례 규정도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나 국외 근무 공무원은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장래 귀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계속 거주자로 봅니다. 다음은 미국 세법입니다. 미국은 목적에 따라 거주자 정의가 달라집니다. 소득세 목적상 거주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 둘째, 영주권자. 셋째, 실질적 거주 테스트, 즉 서브스텐셜 프레전스 테스트를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SPT는 최근 3년간 미국 체류일수를 가중합산합니다. 계산 공식은 해당 연도 체류일수 더하기 직전 연도 체류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일수 더하기 2년 전 체류일의 6분의 1을 곱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합계가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미국에 120일, 작년에 120일, 2년 전에 120일을 체류했다면 120일, 40일, 20일, 총합 180일이므로 거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만 더 체류하면 거주자가 되는 것이죠. 다만 학생비자나 외교관 신분 등은 SPT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세와 상속세 목적에서는 시민권 여부보다는 영구 거주 의사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 은퇴 생활을 할 계획이라면 증여세 상속세 목적상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가 뚜렷하게 다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되며 외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하라면 국외 소득 중 한국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소득만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미국 원천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예컨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모두 신고해야 하고 미국 거주자는 역시 전 세계 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한 국가만 거주지로 선택되고 외국 납부세의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양도소득세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예컨대 미국 부동산을 매각해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한국 내 부동산이나 주식 등 국내 자산 매각 시에만 과세됩니다. 거주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국내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양도소득에 과세됩니다. 다만 주거용 주택을 매각할 때는 개인은
최대 2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50만 달러까지 양도 차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미국 내 부동산이나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한국과 미국이 과세 주체부터 다릅니다. 한국은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되고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자녀 증여공제 5천만 원 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국내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아들이 미국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미국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아들은 한국 거주자이므로 해외 자산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국은 반대로 주는 사람, 즉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거주자인 증여자는 전 세계 자산 증여에 대해 과세되고 비거주자는 미국 내 자산을 증여할 때만 과세됩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세목별 적용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세법상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라는 판정은 모든 세금의 출발점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기준은 다르지만 이 기준을 모르면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까지 잘못 신고해 큰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과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